여러분, 저희가 보자. 6월달 저희가 장마가 지는 철, 그리고 한더위에는 저희가 실내 강의로 저희가 방향 전환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더 이제 7시 반쯤에 해가 이제 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모니터 빌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비가 오는 그 장마철에는 저희가 실내에서 뭐 백모 박성현 주필 이외에도 다른 분들에게 우리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는 이 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빼고 박성현 창립준비위원장은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 자유한국당 중앙연수원 교수로 또 초빙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단순히 대안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자유한국당 너네 나쁜 애 이랬으면 우리가 그러한 행동에 참여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 2달 동안 해왔던 일련의 발언들을 본다면 이제 그러니까 전 그렇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자유한국당 보세요. 자유한국당 쪽에서 저희들에게 행진 지원, 그러니까 차량 지원해서 저희가 차가 4대가 들어갔어요. 4대가 들었더니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얘기냐, 어떻게 자유대한민국당이 자유한국당 거기에 차량 지원으로 거기에 깃발을 꽂고 차량 지원을 할 수 있냐는 소리를 하십니다. 진짜 미친 것들이에요, 미친 것들. 우리가 그때 뭐였냐면, 나라지킴이 고굴연합 어르신들 그때 이제 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이제 지원을 받고 했는데, 자유한국당 집회에서 이제 순서대로 차를 끊어서 자기네 차를 넣어야 되는데 차가 3대밖에 준비 안 됐었어요. 근데 차를 넣어야 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를 안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끊고 차를 놓고 어느 시점 끊고 차를 내야 될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차가 있으니까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김상진 사무총장이 연단 그 차량 위에 올라가서 구호를 외치겠더니 그걸 보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피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왜 이 집회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지 않은 자들, 그냥 자유한국당 싫어.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나 자유한국당 당원이고 나 나경원은 좋아. 지금 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가서 왜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제가 묻고 싶습니다. 뭘 잘하고 있습니까? 패스트를 갖고 싸운 거? 그거 막는 거? 제가 묻고자 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국회의원들은 뭐하고 있어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런데 자유대한민국당이 왜 자유한국당 다른데 앞장서냐? 우리가 뭘까요? 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당원도 아니지만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우리들에게 야, 니네들 청년애들 좀 나와서 팀 좀 짜서 우리가 집회를 하거나 뭐 하는데 좀 도와줘, 함께 하자, 좀 갈 거예요. 저희 한국당 나갈 때 우리 단체 이름 다 가리고 지원해달라면 저희 여태까지 지원했어요. 왜? 문재인 힘 빼는데 최대한 힘을 보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유적으로 추미애가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퇴진을 외친다면 전 가서 물에다 떠다 주겠다고. 왜? 지네들끼리 싸우는데 가서 열심히 싸우라고 해야죠. 자, 여러분, 정말 지역적인 사안에 대해서 좀 벗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이 광장에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있는 유튜버 대표님들 언제 유튜버 보신 적 있어요? 그래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 나와서 어떻게든 많은 국민들을 알리고자 유튜브를 하고 계시고 여기 집회에 참석하시고 정말 부족한 우리들에게 힘이라 주겠다고 지금 와서 현수막을 들고 피켓을 들고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목적한 바가 10가지 중 한 몇 가지만 되면 그는 우리 동지예요. 근데 한두 가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를 비하를 하고 뭐 하고 너네 실망했다 뭐 했다 니네들이야말로 분탕이다 이런 얘기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진짜 나경원 원내대표로 깔려고 했으면요 진짜 깠어요. 정말로 제 개인적인 사견을 넣어가지고 만약 여기서 자유한국당을 까고 누굴 깠으면 2년 전 얘기를 거론하면서 여기 정말 깠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지금 오늘 이 집회에 제가 참석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압박도 받고 있어요. 왜? 김상진 사무총장하고 강민구가 저하고 공모를 했다고 지금 검찰 엮고 있거든요. 저희는 얼굴 안 디미는 게 지금은 우리를 위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고 백모 박승현 주필하고도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자,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당연히 지금 자유한국당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될 국회의원의 목소리를 하고 있는 뿐이에요. 뭘 잘해 잘하기는. 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싸우라고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노릇을 하고 있는데 뭘 잘해. 그렇다면 지금 과거에는 직무유기고 진짜 그들의 말로 국회의원직 배지를 내려놔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에 얼마나 일을 안 했으면 지금 조금 하는 거 갖고 잘한다고 손대지 말으라고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야 니네들 뭘 우리가 도와줄 게 뭐가 있어. 뭘 도와줄까? 찾아가세요. 차라리 우리를 대하지 말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뭘 도와줄 게 있어? 야 그러면 내가 누구 데리고 와서 좀 더 도와줄게. 그러시자고요. 차라리 진짜 그 빨갱이 새끼들 거기 가가지고 댓글 하나 더 달든지 그러시라고요. 지금 저희들은 처음부터 3월달부터 지금까지 계획을 잡고 지금까지 왔을 때 저희들은 자유한국당을 비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니 부디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자유한국당 당원이니까 뭘 하니까 듣기 싫어. 듣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우대로 쭉 갈 테니까 듣기 싫으신 분들은 듣지 마세요. 그게 낫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도 좌파를 왜 우리가 끌고 가야 됩니까? 끌고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 우파, 대한민국 사는 국민들이 그 기준만 대고 쭉 가면 따라오실 게 다 따라옵니다. 그들만 데리고 가도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도와 좌파까지 떠안으려니까 우리 우파들 기준도 못 잡으면서 그들과 떠하니까 우리 색깔이 흐려지는 것 뿐입니다. 자 여러분, 박성현 창립준비위원장님이 오시면 그 곽성문 대표님께서 발언하시다가도 마이크 넘겨드릴 겁니다. 그거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저번에 까먹었는데 아닙니다 대표님. 우리가 저번에 내가 까먹었었는데 오늘은 우리 그 로고송부터 한번 같이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노래가 저한테는 이게 사람의 특징은 노래가 저한테는 거의 소음 수준이어가지고 자꾸 까먹어요. 제가 어떻게 노래를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노래하면 안 되잖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 심판연대 노래 이 심판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한 곡으로 계속 하고 있어서 다소 좀 지겨운데 그래도 오늘까지만 하면 다음 주 집회에서는 지금 이 곡보다 훨씬 좋은 곡이 새로 나와서 불러볼 테니까요. 오늘까지는 좀 지겹더라도 이 심판연대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시간은 없이 그냥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좀 크게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심판을 한다, 심판을 해. 정치인 심판한다. 심판을 한다, 심판을 해. 심판의 순간 왔다. 중국 넘어 북한의 방, 한방에 저들을 부순다.
더 이상 못 참는다. 심판의 순간 닥쳤으니 정치인들의 심판을 한다. 하나 둘 셋 넷. 심판을 한다. 심판을 해. 정치인 심판한다. 심판을 한다. 심판을 해. 심판의 순간 왔다. 중국 넘어 북한에 가 한방에 거들을 부순. 중국 넘어 자유민주 이 땅에 힘차게 선다. 심판을 한다. 심판을 해. 더 이상 못 참는다. 심판의 순간 닥쳤으니 정치인들의 심판을 한다.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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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이 작은 성과가 하나 있었던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요. 김성태 지역구 사무실에서 김성태를 상대로 지금 몇 년째 싸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오늘 150명이 들어가는 그 강연실을 빌렸습니다. 오늘 계약까지 다 하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께서 우리의 이 집회를 보시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그쪽에서 약 100에서 150명 사이가 그 김성태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유권자 조직, 우리가 자유시민으로서의 이 권리 행사에 있어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기 박승현 창립준비위원장이, 그 다음 곽성문 여기 대표님과 함께 나와줄 수도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그 백모 박승현 주필하고는 제가 확답을 받았고요. 그런데 곽성문 대표님한테는 제가 여기 오면 이제 말씀을 해서 오늘 콜을 해서 확답을 드리려고 했더니 콜 오케이.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용어 정리가 우리가 여태까지 부족했던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그 어머니가 왜 몇 년 동안 김성태와 싸웠는지. 근데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 유권자로서 우리가 요구하는데, 그냥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김성태랑 싸운다 이렇게만 하는 것과, 그다음에 용어 정리를 해서 좀 이렇게 남들이 볼 때도 뭐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싸우는 게 또 달랐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 우리가 하는 집회를 보고 그분들께서 연락이 오셨다. 이것은 고무적 일이다. 그리고 지금 이 동작을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왜 우리가 이 집회를 하고 그분들이 이 장소에 참여를 하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20여 명의 그분들께서 어느 순간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신다면, 그 확고한 기준이 있다면 그들의 가족과 지인들을 해서 금방 인원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활동하게 그 역할까지만 해주면 저희들의 이 작은 실험은 성공하는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6월 14일 2시에 강서에서 첫 유권자 강연회가 있는 겁니다. 첫 유권자 강연회. 이것은 작은 결실일 수 있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거기에 김성태와 맞서 싸우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이거였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게 결국 우리 유권자로서의 권리, 이제 정치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우리의 주권을, 아니 권한을 찾는 작은 첫걸음을 시작하는 거라는 걸 아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지금 이제 조금씩
싸우고 있었던 게 이제 좀 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조직화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자유일보 곽성문 대표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국 시민들 오늘도 여기까지 이수역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아시죠? 며칠 전에 아주 귀한 손님이 한 분 오셨잖아요. 미국에서 아주 보수를 대변하는 정치평론가이자 팍스뉴스에서 활동하는 우리 고든 창이 와서 이제 집회를 다 가졌는데 아마 오늘 저녁에 우리 박성현 우리 후배님하고 선생하고 몇 분들이 아마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일정 때문에 아마 조금 늦게 가는 걸 하고 잠깐 들렀다가 가기로 했는데 아마 교통이 막히는가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고든창이 오셔가지고 그 강연하는 거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아주 시원하대. 문재인이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있다. 이건 반역자다. 대통령이 아니라고 단정을 했어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이 좌파 정부가 매일 하루하루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든창은 아예 문재인이가 지금 거꾸로 대한민국을 지금 공격하고 우리 자유시민이 지금 문재인이한테 공격당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백모 위원장 대신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국제 정세가 굉장하게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이 경제 무역 전쟁이 아니고 사실상 총성만 울리지 않지 실제 전쟁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관세를 25% 올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화웨이를 아주 중국의 최고의 전자회사인 화웨이를 지목해서 아예 화웨이 물품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라, 거래 중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아시지만은 구글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퀄컴이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아예 이제 화웨이 우리 부품을 아예 팔지 않겠다. 특히 구글에서는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제공하지 않겠다. 첫날 화웨이는 우리는 독자적으로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는 등 큰 소리를 쳤는데, 오늘 드디어 대만에 있는 모든 통신 업체들이 화웨이 스마트폰을 아예 구입해서 판매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해버렸죠.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화웨이가 지금 전 세계 제가 찾아봤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등 삼성, 2등 인텔, 3등 화웨이인데 18%, 17%, 15%예요. 화웨이는 인텔과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작년 현재 삼성과 1위 삼성과의 격차가 1억대에서 줄어서 지금 9천만 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화웨이가 올해 목표가 삼성을 꺾고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하겠다는 게 화웨이의 아예 올해 공개된 목표였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들 그냥 가까운 우방이라 생각한 대만에서부터 아예 화웨이 스마트폰을 아예 팔지 않겠다 하니까 삼성이 1위를 고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화웨이를 이렇게 미국이 제재를 하는 것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에요. 이 화웨이 말하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이거는 여러분 다 이제 이해를 하셨겠지만은 이게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패권 전쟁입니다. 세계 1위의 패권 국가인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이른바 G2에서 아예 챔피언 자리를 내놓으라고 달라들었습니다. 그게 이른바 시진핑이가 얘기하는 중국몽, 중국의 꿈 뭐냐? 옛날 진나라, 한나라, 마지막 대청 제국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최고였던 그 중화 민족의 영광을 되살리겠다는 것이 바로 시진핑의 중국몽입니다. 중국의 꿈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을 꺾고 우리가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특히 2025년에 시진핑이가 선언했던 것이 반도체 굴기, 그러니까 2025 이제 6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는 세계 반도체를 중국이 아예 좌지우지하겠다. 반도체에 관한 IT에 관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선언했고, 바로 그 천병에 화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화웨이를 때리는 것은 2025년 반도체 굴기 그 계획 자체를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화웨이는 형식적으로는 국영회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소유주는 중국 인민해방군입니다. 중국은 해방군, 공산당 뭐 이러한 그 공식 조직들이 국영업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가면 상해 공산당이 하는 국영회사가 있고 상해 지역 군구 사령관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화웨이야말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죠. 그러니까 이걸 흔들어 떨어버리면 인민해방군에 그냥 수입이 팍 줄어드는 거죠. 이건 사실상 지금 총칼만 들지 않은 그런 전쟁입니다. 자, 여기에서 최대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정말 자랑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삼성전자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동남아는 아직도 중국이 이 휴대폰, 스마트폰 시장을 잡고 있는데, 삼성이 나서서 동아시아에서 확실하게 중국과 한번 싸워달라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1위를 확실히 굳힐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 우리 정부가 도와줘야죠. 아니죠. 성주 사드 배치 때는 중국 정부 눈치 본다고 우리 정부는 어정쩡하게 있는 겁니다. 삼성도 지금 현재는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눈치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이 문재인 좌파 정부는 그 기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세계 1위를 굳힐 수 있는 이런 찬스가 왔는데 그냥 대기업을 그냥 아예 그냥 떨어 먹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자들 아니에요. 안첩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에 3조 5천억 투자한 신동빈 회장을 불러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발 오피스까지 직접 오라고 그래서 40분간 면담을 했는데, 정말 저는 이 문재인 이 정부도 그런 건 배워야 돼요. 자기 나라에 와서 일자리 만들어주는 기업에 대해서, 자,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재용이 아직도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 삼성이 차세대 먹거리로 찾아놓은 삼성 바이오를 지금 20몇 번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임원 2명 구속해놓고 있죠. 삼성을 끝까지 죽이겠다고. 여러분, 그 국민연금에 그 투자금을 가지고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아예 경영권을 뺏은 도합 2년 동안에 17번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12번을 그 가족들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웠지 않습니까? 결국 경영권 뺏기고 일주일 만에 조영호 회장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 이건 화병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 정부가 세계적인 기업가를 그냥 죽음으로 몰고 간 겁니다. 참 답답한 이 현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남진아에서부터 남진아해 동진아해를 거쳐서 이 한반도 이 해역에 어마어마한 지금 군사 자산이 집결은 해군이죠. 자, 여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 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했죠. 근데 이미 2달 전에 영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과의 연방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그런데 약 한 2주 전에 드디어 프랑스 항공모함 전단이 합류했습니다. 프랑스 항공모함은 단순히 항공모함 한 척이 온 게 아니라 호위하는 구축함 2대를 비롯해서 호위함까지 완전 편성한 프랑스의 유일한 핵잠수함이 지금 남진아에 들어와서 미사일을 쏘는 아주 실전을
방불케 하는 어마어마한 훈련을 2주 전부터 좀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인도 함대도 들어왔습니다. 남진아해 한반도까지 8개국 연합 함대가 지금 훈련을 아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중국을 완전히 중국의 동해안에서부터 베트남까지 중국의 해상 진출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전력 자산은 곧바로 불과 이틀이면은 한반도로 저는 집결이 가능하죠. 아마 북괴 지금 김정은이도 아마 밤에 잠을 잘 못 잘 겁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단순한 정말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전략 자산이 한쪽에 지금 집결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북한에 대한 어떤 모종의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중국 얘기 한마디만 더. 중국 주중 미국 대사가 티벳을 방문하기로 공식 발표를 했다고 그러대요. 중국 정부는 엄청나게 반대하는데 만일 갔다면은 바로 추방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이 티베트를 건드립니다. 소수민족 독립 문제, 소수민족 인권을 건드린 중국을 내부에서부터 분열시키겠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정말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죠. 이 특급 군사 기밀이고. 그러나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그러한 시간이 머지않았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우리 박성현 위원장이 오셨는데 올라오세요. 와서 하세요. 하시고. 아, 괜찮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그럼 물도 한 잔 마시고 하세요. 자, 국내 정세 잠깐 얘기해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우리 동작 구민 여러분, 저희들은 정치인을 심판하고 국회의원을 심판해서 내년 4월 총선거에서 정치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뭉친 심판연대 모임입니다. 저희들은 각성한 자유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정치혁명을 일으키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투표권입니다. 우리는 투표권으로 정치인들을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저희가 이곳 동작구에 온 이유는 이 지역의 출신 국회의원인 나경원 의원이 현재 자유한국당의 원내 대표로 또 사선 의원으로 요즘 정말 뜨고 있습니다. 제2의 박근혜를 목표로 지금 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의 현재 당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내 활동은 사실상 나경원 의원이 지휘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나경원 의원을 우리 찾아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 의원 지역은 용산 진영입니다. 진영이는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장관도 지내고 국회의원 3번 했고, 그리고 민주당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국회의원 하면서 또 지금 장관을 하고 있는 아주 철새 정치인, 신념도 없고 소신도 없이 그냥 배지만 달기 위해서 정당을 왔다 갔다 하는 철새 쓰레기 정치인의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는 동작과 용산을 오가면서 야당 여당 의원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거나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우리 보수정당의 제1야당의 114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우리 보수 세력입니다. 다만 좀 더 확실하게 야당답게 투쟁하라고 격려도 하고 자극도 주고 또 잘못된 점은 비판해서 고치도록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모여있다는 말씀을 무슨 전제로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는 좀 설명을 드리니까 패스트 트랙이라는 거는 보셨죠? 패스트 트랙은 뭐냐 하면은
1년 안에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강제 규정입니다. 거기에 올리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5분의 3 의석이 필요해서 난리를 좀 쳤던 겁니다. 근데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일단 올라가고 난 이상 저는 분명히 날치기 이 3종 세트 법안은 그 다음부터는 5분의 3이 필요 없습니다. 일반 의원과 똑같이 과반수 찬성이면 그냥 통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과반수면 통과됩니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더불당, 여기에 정의당, 그 다음에 호남 출신으로 구성된 14명의 민평당, 여기에다가 바른미래당 중에서도 저쪽과 좀 가깝고 내통하는 애들 한두 명만 들어가면은 그냥 통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들이 해치우겠다고 맘먹으면은 어느 날 농성 며칠 하나 동안에 며칠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70여 년 동안에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여당이 마음대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 그래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법 마찬가지고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 똑같습니다. 과반수면 그냥 업어치기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과연 자유한국당이 나경원이가 이끌고 있는 국회의원 114명이 정말 이걸 저지하겠다는 확실한 어떤 결의를 갖고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한번 살펴봅시다. 장외투쟁 나왔습니다. 딱 3번 광화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이라고 그러더니 2주 동안 지방 순회를 하고 느닷없이 내일 모레 토요일 날 광화문에 다시 마지막 장외 집회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힘이 딸려가 그만두면 그만둘 때라도 우리는 끝까지 한다고 해야죠. 저는 17대 국회의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당대표 모시고 이른바 2004년 2005년에 4대 악법 폐지, 특히 그중에 사립학교에 관선이사 마음대로 보내는 사학법 반대투쟁 박근혜 대표 당시에 2달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장외투쟁을 했고 결국 항복을 받아서 4대 악법 전부 다 폐기하는 조건으로 국회에 복귀했습니다. 근데 내일 모레 광화문 집회를 하는데 저녁 6시에 합니다. 그럼 6시에 모여가지고 그럼 해 빠지면은 끝내고 청와대로 행진을 한다는데 그럼 사실상 이게 저녁 야간 집회잖아요. 야간 집회, 야 쟤네들은 촛불 들고 나왔죠. 그럼 우린 뭐 들고 나옵니까? 그 컴컴한 밤에 청와대까지 걸어갔다 와. 태극기도 들지 않잖아요 지금. 그 모레 6시에 광화문에서 뭔 지금 장외투쟁을 어떻게 한다느냐.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왜 태극기는 안 들고 있죠? 이 자유한국당 장외 집회 저희들이 우리 태극기 세력들이 선뜻 합류하지 못하는 이유가 딱 2가지입니다. 왜 태극기는 들지 않느냐 말이야. 근데 저쪽에서 속내는 그겁니다. 태극기 들고 다니는 태극기 어른들은 극우로 몰리니까 우리는 극우가 아니라는 그 입장을 자꾸 좀 뭐 이렇게 그래도 하고 싶어서.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박근혜 탄핵 얘기 안 하죠. 5.18 유공자, 5.18 뭐 폭동이다, 진상규명은 그만두거라, 5.18 가짜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는 그 얘기도 도대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우리 태극기 세력들이 자한당 집회에 그냥 따라가서 시킨 대로 태극기 접고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따라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해를 하시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와 투쟁하는 게 급하니까 우선 그냥 빨리 반문연대 만들어서 하자, 뭉쳐야 된다, 쪽수가 중요하지 않냐 하시는데 저는 조금 반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뭉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참 죄송하지만 여기 깨끗한 생수가 있는데 저쪽에는 더러운 구정물을 갖고 가지고 합쳐서 먹자 그러면 생수에 구정물 넣으면 구정물이 되지 이게 생수가 됩니까? 아니 구정물
오늘 같은 존재 아직 자유한국당에 54명이 있는데 탄핵하고 때려 나갔다가 당 만들었다가 또 하니까 또 와가지고 좀 내년 공천 받겠다는 그런 작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조건 뭉쳐서 생수하고 구정물을 합치자는 말씀을 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좌빨들한테 용어의 혼란을 겪고 우리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는데 이 우파 내부에서 상당히 좀 색깔이 야리꾸리한 위장 보수들이 자꾸 우리를 또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에 또 하나 또 심각한 또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경찰 힘이 너무 세다. 그래서 검찰이 반발을 하니까 이걸 또 좀 무마한다고 경찰개혁안이라는 것을 어제 내놨는데 거기에 또 뭡니까?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하나 또 있답니다. 경찰 내부에 그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일종의 경찰의 좀 이렇게 그 견제 기능을, 아니 견제를 다른 데서 바깥에서 제3자가 해야지 견제가 되지, 경찰 내부에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같은 식구들끼리 견제가 됩니까? 그런데 이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은 경찰청장급이고 대통령이 또 임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라는 공직자 비리 수사 이런 막강한 수사 기구와 함께 경찰을 장악하는 경찰 장악 기구를 또 2개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찰 12만 인력입니다. 자, 일반 경찰이 있죠. 일반 경찰은 뭐냐, 여기 교통 정리하고 차량 정리하고 뭐 어린이들 길 안내하는 그런 일반 보안 경찰이 있고, 수사경찰은 전국에 있는 270개의 수사과에 속해 있는 형사를 비롯한 수사 인력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경찰, 정보경찰이죠. 정보 기능을 갖고, 대한민국의 정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다 없어졌습니다. 국정원에서 국내 정보, 국내 정치에 악용한다, 개입한다고 다 뺐죠. 이제 경찰이 옛날 과거 악명 높았던 중앙정보부의 정보경찰, 정보 기능을 갖게 됐습니다. 이 막강한 경찰 12만 경찰이 국가수사본부라는 기구를 통해서 또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공수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를 만드는데 공수처장, 차장이 있고요. 검사가 25명입니다. 그 중에 그 자격은 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만 있으면 검사가 됩니다. 수사관 40명, 뭐 보조인력도 100명 이래 가는데, 자, 검사와 수사관의 이른바 운동권 출신들, 그 중에서 공부 좀 해서 사법고시 된 이른바 민변, 참여연대 이들이 검사로 전부 임명이 되고, 그 외에 그냥 사법고시 못 받지만 운동권 간부들이 이제 여기 수사 보좌관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30년 전에 우리 잡아넣었던 검사들 철저한 보복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운동권 개들이 검찰 권력을 갖고 여러분 수사권을 갖고 그냥 그동안 감정 쌓였던 놈들 잡아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월요일날 저녁에 우리 나경원 대표가 뭐 원내대표 3분이 만나서 호퍼집에 갔습니다. 모양은 좋지요. 나이를 따져봤더니 나경원이가 이인영 대표보다도 1살 많더구만. 그래서 뭐 맥주 잘 사주는 누나가 되고 싶다. 아니, 이인영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87년 이른바 직선제 개헌이 나고 나서 그 운동권들의 승리에 그 분위기에서 전대협이 만들어졌고, 그 전대협 1기 의장이 이인영입니다. 임종석이가 3대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대협 진짜 원조가 왔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대협이 맡아 말아먹는 겁니다, 이제. 근데 거기 이인영이 데리고, 이인영이 그 투쟁력을 나경원이가 따라갈 제비가 됩니까? 그 뭐 나이 1살 많다고 맥주 사주는 거로 때운다고? 그리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문재인이하고 황교안이하고 1대1 회담만 해준다면은 뭐 국회 정상화에 동의하겠다. 그럼 1대1 회담을 한들 뭔 효과, 무슨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문재인이가 이거 제정신입니까?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 하는 정신이 없고 A4 용지 써준 대로 읽는 문재인인데, 아니 황교안 씨가 문재인이하고 1대1로 만나자는 이유가 뭐냐 이게. 그걸 결국 자기 인기 올리고, 벌써 이 사람 지금 대통령 대권 노름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니? 자, 오늘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의도 바닥에 나경원이가 황교안이를 완전히 철저히 견제해가지고 국회 쪽 운영에 손톱만큼도 간섭 못하게 딱 막는 바람에 황교안이가 지금 바깥에서 계속 지금 빌빌 장애 투쟁한다고 황교안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좀 두 사람 사이에 경쟁이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나경원이는 말은 안 하지만은 제2의 박근혜가 되겠다고 지금 이미 폼 잡고 지금 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동작 주민 여러분, 나경원이 큰 인물입니다. 키워줄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호프 마시고 밥 먹고 할 때가 아니라 투쟁해야 할 시간입니다. 제대로 한다면은 114명 의원직 사퇴서 받아가지고 나경원이가 딱 자기 주머니에 넣고, 너 달치기 3종 세트 통과시키면은 이거 제출하고 그날로 20대 국회는 해산한다, 이런 결단을 갖고 결의를 갖고 나 싸워야 될 때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호프 마시고 맥주 마시는 것 갖고 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싸워야 될 시기다. 우리 동작 주민 여러분, 나경원이 키워주십시오. 그러나 싸워야 될 때 제대로 싸워 야당답게 저들의 장기 집권 업무를 확실히 막아줄 수 있도록 결단력을 갖고 결의를 갖고 싸워주도록 격려 전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상종 올라가요. 진짜 5.18 때 대관광버스 25대를 끌고 광주로 쳐들어가서 광주 사태 핵심 경남로 충남로에서 연설하고 완전히 광주를 뒤집어놓고 온 그 주역 중에 한 명인 우리 호국단 오상종 대표에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자,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코엑스 삽니다. 신발 편한 거 신고 오십시오. 자, 여러분, 국제공산당 창시자 레닌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혁명을 못한다. 거짓말도 한 100번 하면 참말이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좌익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나 봅니다. 그 거짓말 중에는 언론에 장악되어서 지금 또 내가 고속 당할라나? 하여간 그 많은 의혹들 중에 세월호도 있고 그 다음 광우병 걸린다는 수입 소고기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이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장악하고 있는 좌익 대가리 새끼들이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나 봅니다. 그 거짓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진짠가 진짠가? 지금 대한민국은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로 인해서 그 수준까지 저는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것을 깨보시는 쇠뇌 탈출이라는 글로 인해서 좀 더 멀리 내다보게 하고 계시는 심판연대 창립준비위원장이신 백모 박성현 대표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나경원 의원하고는 좀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원순 시장하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붙었을 때 나 의원의 딸이 다운 증후군인데 다운 증후군이어서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그 강남 피부과인가 피부 클리닉에 다닌 걸 가지고 굉장히 고급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박원순 지지자들 깡통 진보들이 나경원을 엄청나게 인신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의 온몸을 던지다시피 해서 그걸 막아줬는데, 사실은
나는 저 사람한테 좋은 일 해준 적이 있지만 저 사람은 저 잘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 사람을 겪어본 그냥 개인적인 느낌은, 아직 나경원 의원 잘 들어두세요. 국회에서 보좌관과 비서진을 가장 많이, 가장 빠른 속도로 갈아치운 인정머리 없는 여자가 나경원입니다. 제가 겪어보면, 또 주위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공주과예요, 약간. 그래서 제가 나경원 선거구에 와서 집회를 할 때는 반드시 가진 옷 중에 제일 멋있는 옷, 제일 고급진 명품에 가까운 옷을 입겠다라고 해서 오늘도 옷을 빼입고 왔습니다. 여기에 와서 집회를 할 때는, 야, 나도 가진 사람이야, 나도 힘 있어, 근데 날 처먹어갖고 꼭지가 돌아서 이 짓을 하니까 뭐 할지 모르겠어. 나경원 씨 듣고 있어요? 듣고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새 속에 찌들어서 인간의 목소리, 인간의 가슴, 인간의 영혼에서 나오는 그러한 몸부림을 인지를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요새 마음이 좀 괜찮죠? 저는 괜찮아요. 사실은 좀 굉장히 불안하면서도 괜찮은 이유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미중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야, 화웨이에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안 팔어? 퀄컴이 칩으로 안 팔어? 그 다음에 저기 브로드콤이 칩으로 안 팔어? 그러면은 저거 문 닫으라는 소린데, 이 정도로 몰아친단 말이야. 제가 굉장히 놀래요, 요새 이 진행 속도에 대해서. 야, 저렇게 몰아치면 결국 중국 안에서 어떤 종류의 변화가 오지 않겠어? 그래서 야, 이게 중국에서의 변화가 어쩌면 북한 접수보다 빠를 수도 있다. 그전에는 북한 접수가 중국의 변화를 촉발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중국 변화가 북한 접수보다 더 빠를 수도 있나, 그런 생각까지 들 지경이에요. 지금 미국이 취하는 조치는 관세가 아닙니다. 이게 날짜가 굉장히 좋은 날짜예요. 미국이 참 이상한 날짜를 잘 잡아요. 예를 들어서 5월 10일 그 판 깬 날은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내세우는 미국의 50운동 기념일입니다.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걸 완전히 초를 쳐놓은 거예요. 5월 10일이 판을 깬 날 새벽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아마 새벽 0시, 현지 시간 새벽 0시니까 베이징 시간 오후 한 2-3시쯤 될 겁니다. 새벽 0시를 기해서 25% 관세를 부과해버렸고, 그 사정은 현지 시간 5월 9일 저녁에 이미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날로 중국은 50-100주년 아마 시진핑은 여기 문재인의 3.1 100주년보다 더 키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맥에 빠져버린 거예요. 작년에는 또 트럼프가 이상한 날짜 잡아가지고 2천억 달러 때렸잖아요. 그날이 문재인이 평양으로 가는 날이잖아요. 그 새벽에 9월 18일 날 새벽에 중국을 겨냥하고 2천억 불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단 말이에요. 요번에 지금 화웨이 때려잡는 거는 법률적 근거가 뭐냐면 행정명령이에요. 이그제큐티브 오더인데, 이게 언제 트럼프가 사인을 했냐? 제 생각에 트럼프가 박정희 대통령을 아는 것 같아요. 5월 16일 날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부터 이게 이제 행정명령이 쏟아지면서 구글이 이 행정명령에 발맞춰서, 그럼 우리 화웨이에 안드로이드 안 팔어. 이제 브로드콤, 퀄컴도 거기에 발맞춰서 가고 있고. 자, 이렇게까지 이게 급박하게 가면 우리랑 직결되어 있는 현대문명을 둘러싼, 크게는 세계를 둘러싼, 크게는 인류를 둘러싼, 그리고 작게는 동북아시아와 한반도를 둘러싼 이 환경 자체가 무지무지한 속도로 변하는 거예요. 이 속도를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조선 말에 저는 2조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마지막 나라 망할 때 모습이, 임진왜란부터 망할 때 모습이 너무 추접하기 때문에 이걸 조선이라고 일반 명사를 붙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가들의 조선 조금 붙여서 이씨조선, 저는 그래서 항상 2조라고 부릅니다. 2조 말에 지금
영국과 일본이 한패를 먹고서 러시아의 남진을 막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왕실을 보존한답시고 러시아를 빨다가 나라를 들어먹은 놈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악원파천이라는 게 왕실 보존한답시고 러시아판 사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일기예보하기가 제일 나쁜, 제일 힘든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4개 기단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서 정밀하게 일기예보를 하려면 정말로 슈퍼컴을 엄청 돌려야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가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미국 이런 아주 강력한 열강들의 지정학이 펼쳐지는 지역이고, 그 지정학의 핵심에 2차 세계전 후에는 공산 전체주의냐 자유민주주의자라는 핵심적 인류의 화두가 걸려있는 지역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개념을 탑재하지 않는다면 나경원이가 자한당의 범털들이, 국회의 범털들이, 언론이, 잘나가는 지식인이, 잘나가는 교수가 바로 한국인과 한반도와 중국과 인류와 세계와 현대 문명의 명운을 결정짓는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 개념을 탑재하지 않는다면 그게 그냥 돈 많고 이쁘장하게 생긴 아줌마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입니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한테 권합니다. 당신 그따위로 개념 탑재하지 않고 그따위로 무개념하게 놀 바에야 빠찌 떼고 개모임이나 다녀라,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개모임이나 다녀라 하면 다녀라를 복창해 주세요. 나경원! 개모임이나 다녀라! 인류와 세계와 현대 문명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마겟돈이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혀 개념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여자가 오직 얼굴 하나 좀 괜찮게 생기고 다선이고 대중 이미지를 연출할 법하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 거의 100석에 가까운, 100석이 넘었나요? 자유한국당을 쥐고 흔드는 그런 위태위태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곽성문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인용과 짜장면 먹어서 좋고 이인용과 맥주 먹어서 좋고 이따위 국민을 현혹하는 연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한테 한 수 가르쳐 주려고 오늘 뭘 하나 좀 낭독을 할게요. 제가 이거를 오늘 세례탈출에서는 약간 낭독을 해드렸는데 이게 우리 심판연대와 이선본의 헌장을 오늘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전 2를 만들었는데 이거 끙끙대면서 만든 지가 몇 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면 순식간에 하루에 써갈기는데 그 포인트가 안 떠올라서 포인트가 뭔가 정리가 안 돼서 몇 달을 끙끙댔던 겁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문명의 변곡점에 살고 있다. 미국에 의한 중국 제한 및 북한 해방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현대 문명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미중 전쟁은 중국이 지난 10여 년 동안 G2로 몸집을 급격히 불리면서 국력 전체를 동원한 전체주의 반동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일어났다. 안으로는 국민 전체를 중화 패권주의로 세뇌하면서 신장, 티벳, 홍콩, 종교, 노동, 환경에 관한 자유와 인권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으로 몰고 갔다. 밖으로는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이 같은 반인류 체제들을 보호 육성하는 한편 한반도의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의 등장을 겨냥하고 서해를 내해로 장악하고 동해의 절반을 사실상의 영해로 만들고자 획책했으며 미국과 한국의 정치권, 학계, 언론계에 집요한
친중파 육성 공작을 벌여왔다. 나경원 정신 차려요. 여시제 회원하냐? 중국 공산당의 18번고 여시구신 시대와 함께 더불어 나간다. 그 구호를 본딴 여시제라는 이상야릇한 재단의 핵심 멤버가 당신 아니야. 친중파는 확실히 중국을 빨든지 아니면 중국과 각을 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한 경제에 관해서는 공공연하게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업비밀과 경영권을 강탈하려 시도해왔다. 더 나아가 14억 중국인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 구글 검색, 지메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지구촌 네티즌들과의 소통을 차단하고 이들을 인터넷 검열 감독, 다시 말해 만리 방화성이라고 불리는 그레이트 파이어월 속에 가두었다. 이 같은 참담한 사태가 초래된 근본 원인은 특권적 과두지배층을 이루는 공산당 및 인민해방군의 고위층이 수출주도 경제를 위해서 환율을 조작하고 노동, 환경, 인권을 유린하는 한편 내륙 출신 해안지역 거주 노동자, 농공을 사실상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로 만들고 내륙 지역을 의도적으로 낙후시켜온 내부 식민지 시스템에 있다.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야말로 개방에 편승해서 다수 중국인을 식민지 백성으로 지배하고 착취해온 세력의 다름 아니다. 최소한 저같이 신변의 위협을 항상 느끼는 민초도 이 정도 얘기를 한다면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잘 먹고 잘 사고 연금 받는 국회의원이면서 다선이면서 자한당의 지도자라는 나경원 같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맹렬하게 중국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경원! 너 세미로 밥 처먹고 뭐하고 있냐? 앞으로 나경원 같은 자한당의 지도층이 제대로 처신하지 않으면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이룰 겁니다. 내년 4월에 정치 생명을 끊어놓을 것입니다. 맞죠? 나경원! 너! 삐끗하면 정치 생명 끊는다! 우리가 미중전쟁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것이 패권전쟁이 아니고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우리 이쪽 진영의 교수들도 흔히 쓰기를 미중 패권전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같은 성격의 두 나라가 패권을 다투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인류와 세계와 현대 문명을 지탱하기 위한 정치 원칙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냐라는 것에 관한 전쟁입니다. 거기에 아무 원칙 없어. 내부 식민지를 운영하는 착취적 지배 세력이 사회의 범털 과두지배권을 가지는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흉악한 국가자본주의여도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오늘부터 친중파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21세기 인류는 21세기의 현대 문명은 21세기의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시장과 개인 존엄성을 아주 소중한 정치 원칙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믿는다면 하루 종일 목청이 터져라 중국을 비판하고 미중전쟁에서 미국을 응원하고 그에 따라서 발생하게 될 북한 해방을 바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30년 축복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워낙 중국과 깊게 영어로 말해서 인게이지먼트 돼 있고 영어로 말해서 커플링 돼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중국 경제랑 아주 깊게 연관돼 있잖아요. 중국에 대한 수출 통계를 보면 한국이 타이완 다음으로 2위고요.
중국에 대한 투자를 보면 한국이 보통 타이완 다음으로 2위 내지 3위입니다. 그 상태가 1990년대 이후로 2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같은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중국 길들이기가 진행되면 우리는 당분간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이 축복입니다. 왜냐? 정신이 준비가 안 됐을 때 물질적 풍요가 오면 망해요. 로또 맞은 사람들 집안 다 풍비박산 나죠. 정신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석유가 터져서 망가진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남미의 베네수엘라. 정신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석유가 터지니까 마치 로또 맞은 촌놈처럼 하루아침에 골로 갔습니다. 나라가. 맞습니다. 우리가 왜 이게 축복이냐? 중국과 분리돼서 나오는 과정이 물질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정신의 측면에서는 그 바탕은 미국과 자유세계가 주도하는 아까 말한 자유민주주의, 공정시장, 그리고 개인 존엄성이라는 정치 원칙의 바탕을 하고 있는 거고, 바로 우리가 알아오던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범털이 지배하던 내부 식민지 과도지배 체제가 하루하루 중국이 정상화되는 모습을 혼란을 겪어가면서라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북한이 미국에 의해서 접수 해방돼서 2,500만 북한 주민이 하루하루 인격과 존엄성이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부활되어 그것은 북쪽의 자유조선, 자유북한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번영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요. 이게 앞으로 몇 년 동안 볼 거냐? 최소 30년 봅니다. 아유, 길어요. 허리띠에 기름이 낄 리는 없지만 정신은 매일매일 풍요로운 축복을 받는 세월이 펼쳐집니다. 30년 축복의 쓰나미가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바뀐 겁니다. 미국이 지난 50년 동안 오펙을 끼우고 오펙을 받들어 모시고 중국을 키우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그때 미국은 나라가 아닙니다. 현대 문명이 그런 겁니다. 정신이 썩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펙을 군기잡고 중국을 자유화시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정신이 거대한 위대한 보수혁명에 의해서 각성하고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한테 아주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물질은 힘들지 몰라요. 중국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나 정신은 그야말로 풍요로운 그러한 정신적 풍요의 샘물과 대지가 바로 우리 앞에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문명사적 변화를 우리의 예를 들어서 버젓한 빅미디어 언론, 우리의 버젓한 법조계, 우리의 버젓한 자유한국당 같은 정당 정치, 이게 감당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감당하겠어요? 내일 당장 평양에 급변사태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 감당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무슨 일이 펼쳐지냐? 그렇다 그래서 그럼 그거 벗어나면 또 좋은 인재가 디글디글하냐?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딱 하나 제가 제 머리 깎는 얘기할게요. 세례 탈출 구독자 수 안 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저기 뭐야? 우리가 굉장히 수준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 있다고. 30년 동안 정신이 썩어 있어서 인재를 못 길러놨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무슨 일이 펼쳐질 거냐? 정치판은 아주 난잡하게 엊그저께까지 탄핵 서류 쓴 인간이 이마에다가 날 때부터 보수, 뒤에다가 원조 보수, 그 다음에 옆구리에다가는 진짜 우파, 그 다음에 이쪽에는 참된 자유 뭐 이러고 쓰고 다닐 거예요. 머리띠 메고 그리고 완장질하고. 무엇이 문제냐면 예? 아니 우리 아주머니 굉장히 용감하시네. 자, 우리 용감한 아주머니에서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집에 가세요.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좀 뭘 준비할 수 있냐? 그 북한 해방국의 격변, 그 D-Day 이후로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층은 없어요.
그냥 서로 그냥 그 판에서 또 찍어먹겠다고 날뛰는 정치 투기꾼들의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지도력, 그 주도권은 형성할 능력이 없지만 30년 이어질 이 축복의 대지 위에서 싹둘 수 있는 씨앗과 묘목은 심을 수 있죠. 그게 바로 자유시민의 각성과 조직화입니다. 특히 선거구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를 단위로 한 자유시민의 각성과 조직화가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그 씨앗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몇 명만 안 모여서, 하지만 이거 상당히 자발적 시민으로 치고는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예요. 저녁에 아시지만 이거를 지금 우리가 8차, 7차째 해오잖아요. 8차째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 강서에서 한 150명 모일 테니까 와서 강연해 달래요. 그 다음에 과천 의왕에서 한 60, 70명 모일 테니까 와서 강연해 달래요. 춘천에서 한 7, 80명 모일 테니까 와서 강연해 달래요. 그러니까 선거구별 움직임이, 감사합니다. 정치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활발해지면서, 아 그럼 우리는 저 심판연대 칼라랑 같이 튜닝을 하고 싶어, 이런 조직들이 여기저기서 생긴단 말이죠. 한영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비록 아직 동작의 활발한 동작 구민조직은 아직 못 만들고 있지만 이 모임 자체가 모범이요 전범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의 실천 아이템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싹 트는 동지입니다. 그래서 매달 3,000원이든 5,000원이든 심판연대 사이트에서 꼭 납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 그런 돈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의존하게 되죠. 의존하게 되면 그다음 눈치를 보게 되고 예속당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 회비, 그게 우리의 그 기본적인 실천 전술의 1번입니다. 2번이 뭐냐, 학습이 조직이고 조직이 학습입니다. 해주세요. 학습이 조직이다. 학습이 조직이다. 조직이 학습이다. 조직이 학습이다. 우리는 쟤들처럼 20살 무렵에 꼴방에 앉아서 김일성 영생교의 책으로 혹은 시대를 지나버린 막스 레닌주의 책으로 언어를 통일한 바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땀 흘리면서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종사한 분야에 따라 전부 언어가 다르고 관념이 다르고 감각이 달라요. 이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계속 학습을 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지 않으면 조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조직입니다. 또한 유의미한 조직이라면 항상 학습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학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죠. 바로 오늘 같은 미팅이죠. 오프라인에서 이제 우리가 5기로 들어가면 우리도 하한 거 한번 해야죠. 하한 거. 날씨 끄끔하고 비가 쏟아지는데 우리가 비 맞으면서 촬영하기 있을 이유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서로 얼굴 보고 악수하고 뜻이 맞나 확인하고 어디 다음에 또 모일 기회 서로 있을까 서로 이렇게 서로 타진해보는 그런 모임이니까, 그 다음에 실내 집회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6월 하순부터 8월 말까지 5기 때는. 그러면 자, 우리는 아무튼 간에 그게 이러한 오프라인 미팅이든 실내에서 일어나는 실내 미팅이든 간에 우리는 마실다 내는 기분으로 미팅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셨을 때 가슴 답답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아, 선생님 다음에 나오지 마세요.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나오셨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잖아요. 왜냐?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지들, 비슷한 열정을 가진 동지들, 혹은 동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난생 처음으로 만나볼 수 있는 가슴 설레는 미팅 장소가 여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겁니다. 우리의 행동 전술은 첫째, 회비. 둘째, 학습. 셋째, 미팅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한 지역구에 그런 분들이 이 회비 학습 미팅을 실천하는 분들이 200명씩만 모이면 국회의원이라 불리는 고등 유인원을 잡아다가 야 꿇어! 하면 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석기도 애국열사로 전향시킬 수 있습니다. 제 말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을
뒤바꾸시십니다. 자, 마지막 하죠. 바꾸자! 정당정치! 바꾸자!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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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틀 전 박성현 창립준비위원장이 고돈창하고 약속이 잡혔는데, 야, 어쩌면 본인 빼고, 아이고 그게 더 중요하니까 여기 나오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나오지 마세요 했는데 지금 마치고 오셨나 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뭉쳐야 된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어떤 대안을 갖고 있길래 자유한국당으로 뭉쳐야 되냐고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말로만 뭉치지 하지 말고 왜 뭉쳐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얘기를 하십시오. 자, 다음, 이거 뭐 당을 까자는 거 아닙니다. 서울역으로서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당신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명하기 위해서 어떤 고소 고발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태극기만 든다? 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토요일날 태극기 집회는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왜? 댁에서 혼자서 가슴 아리 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그 집회는 마무리. 나머지 6일은 뭐 할 겁니까? 나머지 6일은 뭐 하시냐고요. 자, 자유대한호국단에서 집회할 때 거기 가면 해당 회기로 몰아가는,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 집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각자 여건에 맞는 그 현실에서 어떤 행동이라도 하시라 그럽니다. 우리 집 세입자가 민노총에 시키면 너 나가라고. 우리 집에 오는 밥 먹으러 온 애들이 민노총에 오면 야, 너네 나가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움직여 보세요. 자, 그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모이잖아요. 욕 한마디면 진짜 족도 아니에요, 그 새끼들. 그런데 그들이 조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지금 우리들이 이 백모 박성윤 GP도 있고 곽성문 대표도 있고 하지만 보세요. 오늘 노무현이가 생을 마감한 지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잊을 수가 없어요. 주천강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아침 10시에 노무현 죽었대요. 에이, 근데 죽었어. 그런데 640만 불은 내놓고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식적으로 나온 돈이 640만 불이었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두 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고발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고발인 조사 1년 3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를 받은 거야. 640만 불에 대한, 아니 죽은 거 추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가 죽었다고 해서 남의 돈 추징을 안 해요? 그 돈 갖고 지 자식 하여가 지 자식 잘 먹고 잘 살던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노그노라는 자가 지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돈을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10주년 된 기념으로 돌아가신 분에게 어쨌든 그거는 안타까울 뿐이나,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에서 지금 더 이상 피고발인 조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캐비닛 문서가 아직도 그 전에 사건을 했던 그 문건이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작게는 우리 여기 지역구지만 크게를 보자면 왜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왜 640만 불이 작습니까? 물론 140만 불은 지금 공소시효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500만 불에 대한 그 의혹이 있어가지고는 아직 23년, 약 4년 동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러한 것에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자, 노무현 그쪽 애들이 언론에서 계속 입 다물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잊었죠.
어느 순간 있었어요. 일개 대통령이 자살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후보님들 이제 잊어버렸어요. 자, 10년이 지난 오늘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 저희가 형사지검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형사 6부 그들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촉구하는 이번에 장다령 변호사를 약속한 게 있어요. 빨리 수사를 재개하라는 거를 우리가 몇 번은 보낼 거예요. 그리고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자유한국당 무늬만 있는 법사위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과 함께 형사 6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겁니다. 저는 못 참겠어요. 왜? 박원순이가 우리 자꾸 고소고발하고요. 서용교가 고소한 게 저희가 오늘 중앙지검으로 넘어가고요. 저는 적당히 하려고 그랬더니 얘는 자꾸 고소고발해요, 우리를.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오늘부터 안 할래요 하고 했다고 해서 이제 그 고소고발이 취하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 한 대까지 해봅시다. 우리가 침묵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들이 노고노 나는 배가 아파요. 그래 잘난 아버지 둬가지고 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난 배가 아파. 저는 그 자들이 어쨌든 피고발인 조사를 받는 걸 그 꼴을 봐야겠습니다. 저는.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뉴 전대협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실 겁니다. 전국 대자보를 붙이고 했던. 그런데 그들을 보고 극우 청년 단체다. 극우 청년 단체라고. 프레스센터 위에 올라가서 그 풍자한 삐라, 그러니까 삐라라는 용어를 일부러 붙여서 걔네들이 그걸 수백 장 뿌렸다고 극우 청년 단체라면서 내일부터 수사 들어간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극우입니까? 어떻게 해야? 자, 엊그제도 민노총 애들이 경찰 일을 부르뜨리고 4월 3일이었나요? 4월 3일 그때쯤 3월 말 전후에서 국회 담장을 하고 무너뜨리고 경찰을 폭행해서 4조 8조 집단을 만든 그 폭력적인 애들이 극좌 민노총 애들이 아닌가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 이게 뭐라고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언론 노제들에게 왜 여러분들은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뭐 했다고? 그 애들이 대자보 붙이니까 극우라고? 그 풍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언론 노조,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입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누구를 지지하지 마. 그러니까 뭐냐면, 자, 우유빛과 오상조 지지하지 말고 백모 박승현 지지하지 말고 곽성문 이사장 지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를 하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얘기들은 여러분들의 참고만 할 뿐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추종하는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말을 길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못하는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시민이다. 우리는 자유시민이다. 우리는 자유시민이다. 우리는 행동하는 유권자다. 우리는 행동하는 유권자다. 우리는 행동하는 유권자다. 우리가 바뀌면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와 내 가족, 내 친구들 바뀝니다. 어제 저희가 전라도 광주 갔던 그 영상을 15분짜리에서 만들어서 광주에 참석했던 그분들에게 일일이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왜? 이 현장에 당신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일이 뿌렸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문자 하나 왔습니다. 자기 초등학교 동창 모임의 밴드에다가 올렸더니 너 이거 당장 내리라고, 너 뭐하는 짓이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버티십시오. 무시하십시오. 저는 제가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버티시라고 그랬습니다. 아니면 그냥 인연을 끊어야죠. 그 친구들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좌파 친구들, 저 이번에 저번 주 금요일 날 9시 뉴스 나오고 나서 소위 말하는 좌파 쪽 큰 인물인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 야, 너 2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게 너 이 짓 한다고 그랬냐? 아유, 형님. 일요일 아침에 정말 또 그 형님 중에 또 한 분이 전화 왔어요. 상종아, 그래, 너하고 나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네가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몸 건강하게 예, 싸워라. 여기가 그 그 형이 이수역 좌파예요. 11번 오리지널 출구에 좌파. 있습니다. 사당동 그런데 이수역 그 형님은 저에게 11번 그런 출구 얘기를 앞입니다.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자, 전화 통화하면서 꺼지시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나름대로 제가 이 활동을 할 때 사람 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점차 정세영님. 이제 제 사회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정말 대놓고 저한테 말은 못하지만 많은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왜? 아니, 지가 소위 말해서 문제를 찍었던 뭐 했던 간에 현실이 일타니까요. 우리 호국단 단원 중에 조그만한 건설에다가 이게 뭐지? 그 물건을 납품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신축 건물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야, 버텨. 현금으로 받지 않는 이상 하지 말고 버티라고 한 게 작년이었어요. 일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새끼는 지금 경제가 살아난다고? 그걸 언론에서 뿌려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인 줄 알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거짓이 없어요. 거짓 잘못하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진짜 체크당해서 이번에 김상지 사무총장과 저 강민구를 공모를 엮이려는 그게 바로 들어갈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서 얘기하거나 우리가 5.18 어디서 얘기하는 거는 다 팩트예요. 저 고소 고발 당하기 싫거든, 더 이상.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언론인이 방송 매개체가 되어 주시란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진짜 말주변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판연대 헌장 요약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정국, 이건 매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 들어온 그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매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정국이요, 폭도의 세상이 되고만 근본 원인은 자유시민의 각성과 조직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라 불리는 시스템을 책임져야 할 법조, 언론,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폭도 공화국으로 타락시킨 데에 앞장섰던 것 역시 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다운 식견과 조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자유시민은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교양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한 공공이익을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고자 한다. 우리의 전술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첫째, 우리는 직업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주권자로서 자리매김하며 모든 직업 정치인들에 대해 프로라면 프로답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주문한다. 둘째, 우리의 활동은 평가, 요구, 추천에 집중되어 있으며 직업 정치인의 권력 지향 결사체, 정당을 대체하려 시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직업 정치인들에 대해 공정하면서도 엄격한 태도를 지킨다. 셋째, 우리는 지역 선거구별 조직의 바탕에서 평가, 피켓팅, 집회, 입소문을 통해 직업 정치인을 심판하고 띄운다. 선배 세대는 이미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진실을 인류에게 증명한 바 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스탈린과 목택동과 같은 존재가 이끄는 무시무시한 공산 진국이 아무리 살벌하게 자행되더라도 내부가 단결할 수만 있다면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 이것이 그 첫 번째 진실이다. 아무리 낙후되었더라도 세계 시장 속에서 창의와 노력을 꽃피우며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두 번째 진실이다. 한국인이 인류에게 증명해내야 할 세 번째 진실은 영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순수하게 세속 차원에서 자유시민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운명져 있다. 이 진실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쇠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운명적 존재이다. 심판연대 창립준비위원 일동,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집회에 나오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방송을 보신다면 더 많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행동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미약한 행동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서 제8차 심판연대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용산구 정치 철새의 종결자 진영을 심판하러 효창공원 3번 출구로 갑니다. 그곳에서 또 여러분들을 뵙고 또 더 나아진 저희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회가 끝나고 바로 옆에 우리가 항상 가는 식당으로 갈 테니 여러분들께서 대기에 가지 마시고 함께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애국가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삼천리 화려강 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레노마 옷가게, 그 다음 저 휴대폰 가게, 안경 가게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좀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은 대전에서 2시부터 또 여러분들한테 태극기 집회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자유연대 일정에 따라서 뭐 지방을 간 적은 있지만은 이제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내일 대전으로 갑니다. 내일 대전에서 뵙기로 하고요. 그 앞에 있는 저 나경원이나 또 지금 보이지 않는 김무성 등등 뭐 김무성과 김성태, 원선동 그 세 명만 내보내줘도 지금 우리 태극기 세력이 똘똘 뭉치고 또 보수가 똘똘 뭉칠 수 있는 나오지 않는 보수까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도 같은데 그런 쓸모없는 인간들이 당한당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기 때문에 태극기 세력 또 보수 세력이 뭉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나경원은 그래도 그나마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싸울 때까지는 응원을 하지만 싸우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버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치수 형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대전 가나요? 네, 열혈아재님 감사합니다. 데칸블루님 예 감사합니다. 상종법사가 어제로 사로잡혔습니다. 네, 무엇이 문제냐님 네 감사합니다. 고추고추님 감사합니다. 열혈아재님 감사합니다. 맹제로스님 감사합니다. 그거를 후원해주신 라면나 선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해피위먼님 네 감사합니다. 김마마님 김도현님 김정수님 네 감사드립니다. 모조리님 네 감사합니다. 코스모스님 감사합니다. 엔더리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보내시고 오늘은 방송이 여기서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이송해서 방송해드리기는 그리고 유튜브 같고요. 이제 오늘은 방송을 마치고 내일 대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대전 2시입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실까? 내일 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합니다. 네, 이기영님,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춘영 여사님, 수미사절 스님, 감사드리고요. 지춘기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조국수님,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모두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김정수 형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2시에 대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